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에 BTS가 출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하루 내내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슈의 주인공인 성일종 의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던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 요거까지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BTS 이야기를 꺼내셨다가 BTS 팬클럽 아미들은 왜 파행 중인 잼버리를 BTS가 수습해야 되느냐, 이거 공권력 갑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반응을 잘 알고 있고요. 예. BTS는 대한민국의 보배지요. 네. 한류를 전 세계에 아주 수준 높게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최천병에 서 있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입니다. 네. 근데 43,000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네. 일본대나 미국의 스카웃대보다 한 10,000명 이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한국의 역동성이나 신비감 또 K-팝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사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공연을 현지에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서울로 옮긴 건데 네. 아무래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그 K-팝 공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이런 자산을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아미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군대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이러한 잼버리 대회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수습을 BTS 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 20대, 21대 법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이 바로 제가 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누구보다도 이 자산적 가치를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뮤지션들이 바로 BTS이기 때문에 네. 제가 군 면제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게 예.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지는 못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 유엔이나 백악관 같은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42개의 군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금메달 따거나 전주 대사슴놀이. 뭐 근데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 동아 콩쿨 같은 데서 우승을 해도 군 면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의원님, 아미가 예.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뭐 군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너무나 이게 권위주의적으로 다 동원 대상으로 이렇게 수단화한다, 이 점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미들은 이 점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군에 보내지 면제를 해주자고는 법안을 냈었을 때에 네. 이제 워낙 그 군의 또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군에 가야 한다라고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올 텐데 BTS가 세계적인 공연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또 대한민국을 찾은 이 스카웃 대원들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서 필요하면 좀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 아티스트들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체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서로 함께 이렇게 논의해 볼 필요점이 있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잼버리 K-팝 공연에 다른 K-팝 스타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BTS가 빠지면 국격 높이는 게 한계가 있고 BTS가 참여해야만 더 높아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BTS가 갖고 있는 또 위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다른 케이팝 스타들이 들을 때 되게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케이팝 스타들도 훌륭한데 네. 뭐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그 장르나 또 색깔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또 BTS는 또 BTS대로 또 잘하는 대비돼서 더 열광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더 격이 올라가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문화예술 영역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 파워라는 게 있는 건 저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접근해 들어가는 데서 일종의 일등주의 비슷한 어떤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등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뭐 또 뉴진스도 나온다 그래요. 뉴진스는 또 뉴진스에 맞는 또 더 열광하고 좋아하는 클럽들이 있을 거고요. 나이 대별이 있을 거고요. 네. 또 BTS는 또 BTS에 또 갖고 있는 또 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뉴진스도 아시는군요.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의 문화의 강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국방부는 BTS의 소속사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혹시 논의는 해봤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논의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내면 정부가 그 의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는 것은 또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이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군사법원법 2조에 의하면 군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군도 할 수 있지만 경찰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은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경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10일 만에 끝났다 그래요. 다른 조사는 몇 개월씩 걸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장관께 보고를 했는데 그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여 명 정도가 현장부터 지휘계통까지 조사를 했는데 10여 명 미만의 혐의 사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급은 사단장에서부터 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구조 작업을 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실치사라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과실치사 같은 걸 알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아마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장관이 결재를 하셨고 31일 날인가 이렇게 외국에 출장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했던 인원에서부터 사단장까지 다 이게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재는 했지만 좀 의문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말씀은 이게 장관의 어떤 그 판단이 바뀐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판단이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죄명을 특정해서 경찰에 넘겼었을 때에 경찰은 군작전 체계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억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찰은 군작전 체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이 이 수사했던 것들을 죄명을 명시하기보단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기면 된다라고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외국에 출장을 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다시 얘기를 했고
그러고선 출장을 갔는데 아마 그게 바로 이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했더라도 구두의 명령도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에 대해서 장관이 아마 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들은 그 질문에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바뀌는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안보실이 수사 이런 거를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도 안 되죠. 예. 그러면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해 현장에서 이게 현장을 잘 지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은폐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죄명을 이렇게 혐의 사실에 대해서 명시한 거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적시를 하다가 보니 이게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구조작업을 했던 하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럼 사망까지 다 예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시를 한다고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를 항명을 하고 그대로 보낸 거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개입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안보실이. 그럼 한번 그 조사 결과 안보실이 뭐를 개입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조사 결과를 한번 보자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거를 요청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요구청을 하겠습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적 결단을 했지만 그 다음날 하루를 생각해 보니 외국에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다 명시해서 보내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까지 안보실에서 그런 거를 왜 관여하겠습니까? 자,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이 자료를 안보실에 넘겼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넘겼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실이 수사한 내용까지 뭐 이런 기록까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원칙적인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